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더리움은 제 포트폴리오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코인인데요. 최근에 거의 9년간 잠자고 있던 이더리움 고래가 깨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또 현재 제가 유망하게 바라보는 레이어 2 코인도 3개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자 기사였었고요. 외국 기사인데요. 제가 자동 번역을 돌린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고대 이더리움 고래가 9년 만에 깨어났다. 그 지갑 주소에는 약 492개의 이더리움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확히는 8.5년 만에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 소유자는 아마도 이더리움 ICO 기간, 사전 판매 기간에 토큰을 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하나에 약 31센트, 한국 돈으로는 4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지갑의 주인인가, 그리고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모두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사실 고래도 아니죠. 뭐 상어나 새끼 고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8년 전, 9년 전에는 올챙이였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00원짜리를 492개 샀으니까 기껏해야 뭐 10만 원 얼마? 19만 원, 2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으로 그래도 한 15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나름 성공한 이제 고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왜 태어났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째, 해킹 당한 후에 깨어났을까?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잊고 지냈는데 해킹을 당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둘째는 조만간 판매하기 좋은 시기가 와서 이제 주인이 8년, 9년 만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비록 이 친구는 이제 새끼 고래였지만 뭐 최근에 셀시우스도 이더리움을 팔겠다, 뭐 알라메다 리서치도 팔겠다, 온갖 이제 악재 같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포에 질려서 아, 이 친구들이 매도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보내면요. 여러 이더리움 호재로 인해서 이 친구 조만간 팔겠구나, 오래 팔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일 때는 당연할 거고, 당했다고 보더라도 해킹을 아무나 하진 않겠죠. 유망한 코인, 좀 잘 팔리는 코인, 그리고 오를 것 같은 코인을 이제 좋은 코인을 해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 제가 만약 이 새끼 고래였다면 이더리움 판 돈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사려고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작년 현충일의 난, 기억나시겠죠? 게리 겐슬러가 작년 6월 6일자로 뭐 바이낸스 고소하고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20개의 코인이 증권이라고 발표했던 그 즈음부터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이건 한 7개월 전쯤에,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의 난 직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퍼드 중에도 포모가 올 정도로 많이 사고 싶은 코인, 바로 이더리움이었고요. 그때 당시 뭐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도 샀지만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사고 싶었고 실제로 한 220만 원 이쪽 저쪽으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두 달 며칠 전에도 다시 폭락이 오면 이 코인 하나만 많이 살 겁니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형의 이제 영상이었고요. 한 달 며칠 전만 하더라도 물려도 좋다. 조정 때 크게 매수한 코인 2개, 이더리움과 체인링크였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이제 시총 큰 코인은 안 사고 있어요. 이미 포트가 이제 시총 큰 코인은 가득가득 찼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체인링크나 뭐 폴카닷이나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차서 더 이상은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하루 전에도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충분히 횡보했다. ETF 다음 타자 날아오르자. 이더리움 얘기인 거죠. 이만큼 사실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틀리면 어떡할까? 근데요, 저는 정말 강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남들과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보고, 비트코인 대비 저평가됐다고 보고, 실제로 좀 많이 샀었다. 이런 생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뭐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더리움이
어, 이제 준비될 것이다. 3에서 6개월 사이에 3,500불에서 4,000불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늘상 들었던 그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덴쿤 업그레이드 때문이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2월 7일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넷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되면 어떠지? 연기될 수 있겠죠. 2월이 뭐 3월 되고 4월 될 수도 있지만 늦어도 한 상반기 내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제 이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더리움 스팟 ETF에 대한 과대 광고, 현물 ETF가 뭐 5월 23일자로 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사 안 되면 어떡하나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로테이션,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순환매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오르면 이더리움 오르고 그냥 뭐 미들캡 오르고 스몰캡 오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요. 근데 지금 비트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 오를 거고 이제 그다음 작은 뭐 시총 오를 거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도 뭐 동감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시야를 나누고 싶고요. 관점을. 저는 비트코인 ETF 승인 근처, 뭐 직전부터 직후 즈음에요. 이더리움을 한 350만 원 정도에 몇 개를 팔았습니다. 몇 개를 팔았어요. 이게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7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이거 배신 아니냐, 단타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원래 5% 내외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로 놔두고요. 5%는 제 마음대로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닌 게요. 철저한 계산 후에 실행을 하고 있다.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했느냐? 비트코인 ETF의 현물 ETF의 다음 타자가 누구냐? 당연히 이더리움이라고 하루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더리움의 단기 상승을 예상을 했었다. 누구나 사실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25년 장기적으로 들고 갈 물량은요, 스테이킹에 맡겨놨어요. 업비스트 스테이킹에 맡겼기 때문에 그건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 반대로 단기에 오르면 팔려는 물량들은 스테이킹에 맡기지 않고 그냥 업비트에 그냥 둔 거죠. 왜냐하면 오르면 팔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기 투자와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팔아야죠. 뭐 왜냐하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몇 개는 빼뒀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데요. 이 코인으로 뭐 소고기 사 먹고 뭐 다른 것도 좋은데 저는 저평가 알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시총이 너무 크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좀 더 오를 거라 기대하는 거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하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알트코인을 사는데 쓰려고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런 뭐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 경험을 나눠봤고요. 또 아드리아노 페레이라라는 분이 트윗을 2월 3일자로 올렸네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Q, 그러니까 대기 줄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들어오려는 줄, 그리고 빨간 선이 이 스테이킹에 나가려는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하면서 요때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직후잖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엑싯 나가려는 스테이킹에서 나가려는 탈출의 줄이 행렬이 길었다는 거는 이제 올랐으니까 팔려는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으로 와서 2월 2일, 3일, 4일 가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스테이킹에 들어오는 줄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 줄 서고 있다는 거죠. 맛집에. 이 말인즉슨 이더리움을 단기 상승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요. 확보한 현금으로 뭐 하려고 했느냐? 당연히 유망 코인을 사려고 했고 여러 가지 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더 사고 싶었던 레이어 2 코인 3개를 소개를 해드려 볼 겁니다. 근데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소개하는 코인일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뒤로 갈수록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인은요. 바로 만타 네트워크라는 코인입니다. 일단 이 코인에 대한 논란은 뒤에서 소개를 하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 일단 시작은
폴카닷 기반으로 한 레이어 1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타 애틀랜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가 런칭을 하고, 그러니까 레이어 1만 하고 2가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요새는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 코인을 만타 퍼시픽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요거를 통칭해서 만타 네트워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어 2가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가 있었고요. 또한 세 가지 정도 인기를 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에어드랍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이슈에 좀 편승을 한 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USDC나 NFT를 뭐 바이낸스 런치 풀이나 이런 데 예치를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만타 코인을 준 거죠. 왜냐면 상장, 어딘가에 상장을 하면 그게 엄청 오르잖아요. 상장 빔을 타고. 그래서 이 인기 이슈를 타고 올랐다. 두 번째는 1월 18일자로 해서 바이낸스 비썸 코인원에 동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크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범용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레이어 2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솔리디티라는 이더리움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바로 들어와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만타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타를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고요. 구린내가 정말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못 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사실까 봐. 이제 1월 30일자 기사였는데요. 돈 세탁 정황이 뭉게뭉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빗썸에 상장될 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요. 만타의 대량 입금 지갑으로 이더리움 대량 출금. 그러니까 만타가요. 빗썸에 상장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뭐 만타의 직원 계좌로 만타를 한 80억 원 정도 어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빗썸의 상장 때 상장 빔으로 팔려고 보낸 건데 어, 많다는 그러니까 본인 물량들은 싹 다 팔아버리고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싹 다 바꿔서 대량 출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세탁 정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만타가 해명을 하기로 이 해당 자금은 한국 생태계에 투자할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지사도 설립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게요. 한국 생태계에 투자를 할 거면 왜 본인 코인,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바꿨냐는 거죠. 만타를 그대로 두고 생태계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래저래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코인 투자자들, 특히 에어드랍 받은 친구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200만 개의 만타를 빗썸으로 보내서 상장 빔 때 엄청난 가격에 팔았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은데요. 3,000원, 4,000원 했던 코인이 30만 원까지 빗썸에서 무려 올라버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잘 판 거죠. 만타 재단은. 그러니까 본인들 거는 싹 다 팔았는데 정작 에어드랍 받으려는 투자자들은요. 만타 홈페이지가 갑자기 이 상장 즈음 해가지고 멈춰버린 거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우리의 뭐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고 아무튼 홈페이지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힘들게 이제 에어드랍 받으려고 대기를 했던 분들이 에어드랍을 받지 못한 채 상장이 돼버렸어요. 빗썸, 바이낸스 막 상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 빔은 만타 재단만 누리고요. 팔았고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못 팔았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도 않았고 정말 구린내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빠진다면 조금 소액은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팝콘 매수라고 하죠. 이렇게 사놓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제 막 태어난 코인치고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이 코인을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많이 대거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보여줄게요.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해서 이제 묶여있는 코인 양이죠. 묶여있다 함은 이제 어딘가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태어나자마자 10위권으로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트론, 뭐 BSC, 아비트럼에서 쭉쭉 있는데 10위권으로 바로 치고 들어 올라옵니다. 이 얘기인즉슨 10위에서 누군가는 이제 밀려났다는 거죠. 아마도 코인베이스에 베이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인가?
일단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 새 집, 새 차 인기 있는 것처럼 새로 나온 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인기를 끌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뉴 코인, 뉴 내러티브가 가장 좋다. 그리고 두 번째, 호 시절에 태어났어요. 에어드랍 이슈도 있고, 지금 불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고 투자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떨어지길 저는 기다리면서 현재는 하나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면 좀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조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니까요. 잘 알아보고 투자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타 네트워크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막 태어난 것 치고 시총이 90일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데이터적으로도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떨어지면 조금 사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토크노믹스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또 상장된 거래소들을 보면 바이낸스, 후오비, 빗썸, 코인원, 쿠코인, 바이빗, 게이트아이오 등등 웬만한 곳에는 이미 다 상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많이 떨어지면 소액, 정말 소액 사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위험한 코인이다 하고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코인입니다. 이미터블 X인데요. 이 친구부터는 예전에도 좀 종종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부터는 제가 들고 있고요. 떨어질 때마다 더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을 제가 좋아했던 거는요. 유망한 AI나 게임 두 개를 좋게 보는데 게임 플랫폼 코인이죠. 게임 코인이 아니고요.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고 NFT 마켓, NFT를 사고 팔고 또 민팅을 하고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임 플랫폼 코인이다. 또 레이어 2 기능도 탑재를 했죠. 요새는 하나로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루비움이라는 코인과 게임입니다. 가스 언체인지드는 카드 게임인데요. 이 두 개가 성공적으로 잘 런칭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플랫폼까지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게임 코인은 망할 수 있죠. 그러나 게임 플랫폼은 쉽게 망하기는 어렵겠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뮤터블 X도 그렇고 로닌이라는 코인 있죠. 로닌 그 엑스 인피니티를 올렸던 플랫폼입니다. 엑스 인피니티는 게임이고 플랫폼은 로닌이다. 이런 게임 플랫폼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좋아했었다. 그리고 이뮤터블 X는요. 투자도 제법 받은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했고요. 테마섹 아시죠?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그리고 킹리버 캐피털은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이제 굵직한 곳으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받았었고요. 시작은 2018년도에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3명이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사도 있는 코인입니다. 비록 이제 작년인가요? 그 업비트에 상장이 됐지만 18년도부터 준비를 탄탄하게 했던 곳이다. 그리고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 이제 이미터블 X가 하는 일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뮤터블 패스포트를 작년 12월에 출시를 합니다. 앞으로는 게임 쪽에 어떻게 가냐면요. 예전에 한 게임에서 이 칼 가지고 방패 가지고 NFT는 없었죠. 이 아이템을 썼는데 그 게임이 망하면 같이 망해버렸죠. 사라졌는데 이번엔 여권, 패스포트를 들고요. 이 칼을 들고 이 이뮤터블 네트워크 생태계 어느 곳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로그인을 해서 이 게임에도 이 칼 쓰고 저 게임 가서도 이 칼 쓰고 가게 상점도 이 칼을 들고 가고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나 갈 수 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게임이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될 건데 패스포트를 발빠르게 출시를 했다. 이거 파트너십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맺더라고요. 일단 웹3 결제 인프라와 파트너십, 트랜색이라는 곳과 맺었고 또 모바일 스튜디오, 앤드리스 클라우드랑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모바일 쪽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굵직굵직한 곳과도 파트너십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도 열심히 하고 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 좀 보시면요. 어, 시총이 조금 많이 올라버린 건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32 정도 시총이 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비록 21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시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대신에 이제 조금 다운지는 됐기 때문에 21년도쯤에 이제 상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노믹스 공급량으로 볼 때는 67%가 시중에 돌아다닌다. 이거는 또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한 3% 정도만 어딘가에 매도 물량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토크노믹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이미 국내 4대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알기로 코빗이 아무도 모를 때 가장 먼저 4대 거래소 중에 상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많이 좋진 않지만 코빗이 그런 뭐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빗썸이다, 뭐 업비트다 상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어디나 살 수는 있겠지만 뭐 업비트나 이런 상장빔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군데 해외 거래소도 거의 다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코인입니다. 이거 뭐 폴리곤은 사실 말이 별로 필요 없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미터블 X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살려고 노력하는 코인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시가총액이 무려 14위입니다. 14위면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낮을 수는 있겠고 대신에 이 코인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공급량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양이 96%가 돌아다닙니다. 어딘가 4%만 숨겨져 있다는 거니까 토크노믹스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뭐 심정지 차트였는데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한번 두 번 올랐다가 현재 0.78센트 정도 0.78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단점이 있다면 시총이 정말 너무 높죠. 그리고 남들 다 오를 때 정말 안 오르더라. 뭐 폴리곤 갖고 계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한때 한 20% 잠깐 오른 적은 있었지만 정말 안 오르더라. 다른 친구들 오를 때요. 이런 뭐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폴리곤을 좋게 보는 이유들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 1월 10일자였는데요. 폴리곤이 한때나마 역사적인 장면, NFT 시장에서요. 이더리움을 제치고 잠깐 제쳤습니다. 뭐 한 10분, 20분 제쳤던 것 같아요. NFT에서 사고 파는 이제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제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요. 사실 폴리곤과 경쟁자입니다. 폴리곤이란 코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는 레이어 2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레이어 2도 그냥 그 중에 한 일부분이고요. 폴리곤은 뭐 층도 많고 레이어도 뭐 4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체인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그 중에서 이제 레이어 2만 우리는 이제 주로 듣고 보고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1월 30일자로도 폴리곤이요. 미 재무부 관리 주요 인프라에 디파이에 포함시켜 주세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아직은 재무부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폴리곤의 입지나 뭐 브랜드는 이제는 뭐 넘사벽 수준이 됐다. 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말일자 기사였는데요. 에그레이어라는 이제 2월 출시, 그러니까 폴리곤 2.0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그레이어를 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이 2월이니까 이제 뭐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체인을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폴리곤이 체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면 뭐 유동성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높아질 거고 보안도 높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이거 오래된 코인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요.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붙이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코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2월 1일자로 마크 큐반, 뭐 괴짜 투자자죠. 농구 NBA 구단주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뭐 코인 관련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폴리곤과 인젝티브를 난 주목하고 있다. 며칠 전에 그 벤처 캐피털들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할 때 마크 큐반도 있었잖아요. 4위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는 폴리곤이 없었어요. 인젝티브는 있었는데 왜 폴리곤은 없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최근에 샀거나 폴리곤을요, 아니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가 뭐 도지도 좋게 보고 있고 폴리곤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이제 가져러 왔고요. 참고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폴리곤을 소개를 하는데요. 와, 에코시스템 이거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죽기에는요, 너무 커져버렸어요. 협업을 안 맺는 곳이 없습니다. 뭐 스타벅스, 뭐 디즈니, 뭐 벤츠부터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은 다 폴리곤과 협업을 맺고 있다.
이미 많이 채택이 되고 쓰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래서 폴리곤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계속 사려고 노력을 한다. 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레이어 2가요. 사실 치킨 게임 중이에요. 지금 거의 100개가 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더리움의 뭐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얼마나 이게 남을까요? 몇 개 빼고는 아마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마라탕도 그렇고 탕후루도 그렇고 너무 옆집에 옆집 생겨서 망하는 것처럼 이 치킨 게임 중에서 그러나 폴리곤은 어떨까요? 시총 1위입니다. 레이어 2 중에서요.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요. 업비트의 스테이킹을 바뀌면 몇 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그냥 사면 넣고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매우 좋더라. 그래서 폴리곤을 강추한다. 그러니까 앞선 이제 그 만타나 이뮤터블 X 정도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폴리곤은 잔잔하기 때문에 스테이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위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폴리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확고한 내 논리와 책임하에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구성해야 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시총 2위의 큰형님인데도 숱한 악재 기사들 여기 보시면 뭐 SEC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에 국한된 거다. ETF 안 해줄 거다. 뭐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 왕창 팔아버릴 거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미승인 가능성을 대비해야 뭐 변호사가 뭐 얘기를 했다 하고요. 뭐 코엔이란 벤자민 코엔이란 애널리스트는 뭐 1000달러까지 이더리움 떨어질 수 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은행 코엔 뭐 이름이 같네요. 투자은행에서는 2025년 말 이후에나 ETF가 승인될 것이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또 1000개를 이더리움을 팔아버릴 것이다. 이런 거 보면요. 조금 공포감이 들 수 있겠잖아요. 이더리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물며 이 큰형님도 그러는데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탄탄한 내 논리와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24년에는 아마도 21년도에 찍었던 비트코인 신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는 만큼 살짝 포트폴리오 변경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몇몇 하락 이벤트들로 인해서 많은 코인을 냅다 팔아버리는 이런 악수만큼은 제발 두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